퇴직 후 병원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병원 갈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임상 데이터가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무너진 순간부터 몸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먹었던 그 패턴이 사라지자 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를 향해 이동했고, 결국 병원비를 끌어올린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리듬의 붕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몇 달 사이에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무릎과 허리가 동시에 아파졌다는 많은 은퇴자들의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직장을 그만둔 직후 일상 활동량이 평균적으로 하루 30% 가까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출근길 계단, 점심시간 산책, 회의실 이동처럼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사라지자 신체는 순식간에 둔해지고 혈관과 근육은 빠르게 경직됐습니다. 이처럼 몸의 작은 활동들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들어서면서 뇌와 장기들의 기능은 조금씩 뒤로 미뤄졌고 결국 병원비 증가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전직 공무원 김재호 씨의 이야기는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36에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는 퇴직 첫 달이 오히려 여행과 취미로 꽉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오전 내내 움직이지 않는 날이 늘었고 아침 식사도 제때 먹지 않으며 하루가 느슨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 정상이었던 혈압과 혈당이 모두 높아져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갑자기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오랜 질병이 아니라 최근 몇 달 사이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특히 하루 활동량 감소가 노화 속도와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나는 은퇴하자마자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왜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무너지고 있을까? 그 답은 하루의 규칙성이 사라진 데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오히려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이라도 하루 일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리한 사람들, 즉 새로운 생활 리듬을 세운 사람일수록 몸이 더 안정되고 노화 속도도 현저히 늦어졌습니다. 은평구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퇴직 후 2달 동안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일상 루틴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40분 걷고 점심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까지 20분을 걸어 왕복했습니다. 이 활동량은 결코 과한 운동이 아니었지만 하루의 기본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3달 뒤 그는 혈압약 복용량이 줄었고 병원 가는 횟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변화를 설명하며 하루의 활동 패턴이 일정해지면 교감신 경계와 부교감신 경계가 안정되고 이를 통해 혈압과 혈당 조절 능력이 회복되며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즉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몸이 다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는 움직임이 줄어들 때 노화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는 곧 근육 감소로 이어지고 근육 감소는 대사 기능 저하를 불러오며 대사 저하는 체지방 증가와 혈관 염증을 부르고 결국 혈압과 혈당은 불안정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몸은 그 흔한 감기에도 더 오래 노출되고 작은 통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병원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퇴직한 많은 분들은 예전엔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요즘엔 자주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장 시절에는 의도하지 않게라도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먹고 일정 시간에 잠들었지만 은퇴 이후 그 모든 생활적 가드레일이 사라지면서 몸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을 되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니고 값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몸을 쉬게 하는 이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노화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라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면 그 효과는 예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뇌는 일정한 패턴을 느끼는 순간 안정감을 회복하고 이는 신체 기능에도 계단식으로 전달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며 염증 반응이 줄고 결국 병원비로 이어질 잦은 증상들이 차츰 사라집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몸은 그 단순함에서 젊음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이 예민한 기계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움직임이 끊기고 식사 시간이 흔들리면 몸의 리듬은 그 즉시 무너지고 이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실제 질병 위험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작은 규칙만 되살려도 신체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동안 병원비를 늘린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내 생활의 균열이었고 그 균열을 메운 사람이 가장 먼저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은퇴 후 건강의 향방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규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병원비를 줄이는 첫걸음은 몸에게 다시 일상의 질서를 돌려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병원비가 늘어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은퇴자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병원비 증가의 출발점은 대개 나이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붕괴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장에서의 규칙적인 시간표가 사라진 순간부터 몸은 미세하게 균형을 잃기 시작했고 이 작은 균열이 몇 달 사이 혈압과 혈당, 관절과 체중, 면역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부의 시계가 어긋난 몸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하게 반응하며 결국 병원을 찾는 횟수를 늘리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두세 달 안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김재호 씨의 경우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평소 해보고 싶던 여행과 취미로 하루를 채우며 이제야 쉬는구나라는 여유를 느꼈던 그는 몇 달 뒤 몸 상태가 급격히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던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혈당 역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으며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과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줄인 것도 아니고 어쩌면 직장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가 줄었는데 왜 몸이 더 빨리 늙어버린 걸까? 의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루의 규칙성을 잃은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퇴직 전 그의 하루는 일정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면 옆 청사까지 걸어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회의실 이동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의 하루는 느슨해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불규칙해졌고 오전 내내 집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으며 식사 시간보다 TV 시간이나 스마트폰 시간이 먼저 앞섰습니다. 의사는 이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깨지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압과 맥박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흔들리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조절 능력까지 저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퇴직 후 병원비를 줄이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리듬을 만든 사람들만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일정한 시간표로 다시 조립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몇 달 안에 혈압과 체중이 안정되고 통증 횟수가 줄며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8세 이모 씨는 퇴직 후 2달 동안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더 쉬고 있는데 왜 몸은 더 고통을 호소할까? 그는 결국 출퇴근이 사라진 자리에 걷기 루틴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집에서 나가 근처 공원을 40분 걷고 점심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으며 오후에는 도서관까지 왕복 20분을 걸었습니다. 며칠은 귀찮고 부담스러웠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였고 무릎 통증도 안정되며 병원 가는 횟수 또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그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들어오면 혈관과 근육은 다시 리듬을 찾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기 때문에 건강은 반드시 회복된다. 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상이다. 이처럼 규칙성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이었습니다. 단 30분의 걷기라도 같은 시간에 반복되면 몸은 이를 새로운 설계도로 받아들이고 변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의 활동량이 하루 20%만 줄어도 근육의 반응 속도는 몇 달 사이 10% 이상 떨어지고 체지방률은 빠르게 증가하며 혈관 내 염증 반응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움직임이 줄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위장 기능 또한
불안정해지고 이 불안정이 이어지면 면역 반응은 약해지고 결국 감기, 장염, 관절염,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예전에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아프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몸이 예측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어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일상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일상의 골격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첫 끼를 먹는 시간, 걷는 시간, 쉬는 시간, 잠드는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 특히 걷기와 같은 저강도 움직임을 하루 일정 속에 넣으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걷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근육과 관절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걷기를 통해 흐름이 생기면 식사도 제자리를 찾고 수면도 일정해지고 마음의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결국 리듬을 회복한 몸은 병원비를 늘릴 만한 작은 질환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두통도 빨리 지나가고 감기도 짧게 끝나며 관절 통증도 이전보다 가볍게 지나갑니다. 결국 퇴직 후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난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몸이 살아가는 하루의 판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생활의 구조가 사라지면 몸은 방향성을 잃고 뒤로 미끄러지듯 빠르게 노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작은 구조를 세우는 순간부터 몸은 그 방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고 그 조절권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잃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루를 잊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만드는 것도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하루를 되찾는 일이라는 진실입니다. 내 몸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매일 새롭게 적응합니다. 병원비를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시 리듬을 만드는 것이며 그 리듬을 되찾은 사람은 나이보다 젊게, 병원보다 삶 속에서 치유되는 경험을 얻게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바꾸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